또 와서 또 배시시 웃지만 말고. 자, 해보자. 오가. 폈지? 책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죠? 할게요. 자, 학교에서도 했겠지만, 같이 봅시다. 어서와요. 자, 자연은 is all around us.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 is는 당연히 자연이겠죠. 자연은 우리를 인상 깊게 합니다. 뭘 가지고? 그것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인상 깊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공해주죠.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우리에게 자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모든 것이야? 지금 중간에 we need 뒤에 얘가 목적어 없는 겁니다. 가로치시고 to survive 가로치시고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 툭 튀어나오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략이 자주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뭐 자연은 되게 우리 주변에 다 있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를 굉장히 인상 깊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줘요.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또한, 근데 이게 진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요거긴 합니다. 자연은 제공해 줍니다. 이것도 똑같아. provide A with B도 위에 거 supply A with B처럼 A에게 B를 제공해 주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inspiration이라고 하는 건 영감이거든요. 영감을 줍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게 주제입니다. 녹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얘가 노란색이 소재죠. 이 자연이 소재입니다. 녹색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요거. 그리고 그래서 소재와 부연 설명이 합쳐지면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게 주제입니다. 자연이 어쨌든 우리에게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제작하는 영감을 제공해주는 게 자연인데, 여러분 new, 자 은찬씨 new 이거 말고 또 뭐 있지? 새로운이? 노벨도 새로운이란 뜻입니다. new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자 새로운, 노벨도 새로운이야. 자,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뭐의 행동이냐면 creating things,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한 행위는, 특히 뭘 기반으로 해서?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그 행위가 주어입니다. is가 동사죠. 뭐라고 불리냐면 그게 biomimicry라고 불립니다. 생모방 기술 이라고 불립니다. 콜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야. 그래서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얘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어는 앞으로 간 거고요. 생물 모방 기술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합니다. 이 글의 소재죠. 생물 모방 기술이 자연을 본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This term, 이 용어는 방금 말했던 이 용어죠. 파란색으로 체크. 파란색은 순서나 삽입의 힌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용어, 그치, 바이오미미크리라고 불립니다라고 했는데 그 용어는 자, is derived, 유래가 됩니다. 수동태고요. 뭐로부터 유래되냐면 그리스의 용어인 바이오스라는 용어에서 의미를 했고요. 그게 뭘 의미하면서?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치? 바이오 자체가 생명이란 뜻이 있잖아? 그걸 의미하면서, 그리고 미메시스라고 하는 거는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치면 좋아요. 미메시스라고 하는 거, 그리스 용어인 이 미메시스는 로부터. 근데 그거는 뭘 의미하면서? 이미테이션, 모방을 의미하면서. 자, 이렇게 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어로 바이오스는 생명을 의미하면서, 그 다음에 미메시스라고 하는 거는 모방을 의미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온, 그리스 용어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테이션은 이 글에서 지금 제일 자주 반복되는 단어고 모방한다는 거니까 밑에다가 썼습니다. 같이 알아두십시오. 미믹, 모방하다.
여러분 imitate에서 M 빼셔야 돼요. M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 써가지고 다시 바꿔놨네. imitate 모방하다. emulate도 모방하다라는 뜻이 있어. emulate도 모방하다. copy는 뭐 너무 쉽죠. 얘도 따라하는 거니까 모방하다. 해보자. 그래서 자 특히 그 중에 바이오미미크리 중에 건축에 관련돼서 이 글은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끝났고요. 자 이제 새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 방금 말했던 이 바이오미미크리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가들은 자 뭘 보고 있냐면 자연을 A as B. 여러분 동사 A as B가 나오면 A를 B로 여기다야 A랑 B랑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걸 뭐로 보고 있냐면 믿을 수 없게 성공한 엔지니어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은요. 바이오미미크리를 사용했던 이 사람들은 건축가들은 자연은 성공한 엔지니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떤 엔지니어냐면 who are already come up with 이미 떠올렸던 come up with는 떠올리다죠. 정답을 떠올렸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떠올렸던 공학자, 성공한 공학자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냐? 또 나왔어. 아까 말했지. 명사가 나왔는데 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어. 목적어 없어. 그럼 가로 치면 돼.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face는 얼굴이 아니라 직면하다죠.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미 떠올린 그 되게 믿을 수 없는 성공한 엔지니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는 자 신중하게 연구했어.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앞에 이거 파란색 체크 여러분 they는 앞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복수명사가 반드시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돼. 근데 지금 they가 가리키는 건 아키텍트, 그렇죠? 바이오미미크리를 사용하는 요 건축가들 말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자연을 많이 연구를 했을 거야. 그래서 study plants, 식물도 연구했지, 동물도 연구했지, 그리고 다른 자연의 어떤 부분들을 다 연구했습니다. 뭘 배우기 위해서 how they work, 어떻게 방금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신중하게 공부를 했대.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결과 as a result they 똑같아요. 이 they는 앞에 말했던 그 건축가들이죠. 그 건축가들은 결국엔 have been able to find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어떤 혁신적인 해결책을요. 뭐에 대한 엔지니어링과 공학과 그 다음에 건축적인 어떤 챌린지는 도전이라고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문제, 어려움 이게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제 문제와 어려움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챌린징 이게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엄마 무서워. 자, 건축적인 어려움과 공학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연구하다 보니 이런 걸 본따서 해결책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적인 어려움이나 공학적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는 도입부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he curving beauty of nature. 자연의 이 curve가 이렇게 곡선의 아름다움이죠. curving은 곡선의.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내추럴이라고 쓸까? 내추럴. 자연적인 건 아무래도 곡선일 겁니다. 곡선, curve. 근데 자, 인위적인 거는 자, 뭐더라? 갑자기 인위적인 거. 방금까지 떠올렸다가 갑자기 확 까먹었네. 뭐지? 설단상. 인위적인 거, artificial. 인공적인 거야. 이건 사람이 만든 거죠. 이건 직선이죠. 스트레이트 같은 느낌. 그래서 요거 대비되는 글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죠? 자연은 곡선이야.
그렇지? 강이 왔다 갔다 하잖아, 강은. 근데 우리가 뭐 청계천 같은 건 직선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차도도 그렇고 원래 길이라고 하는 게 똑바로 될 리가 없는데. 자, 그런 것처럼 자, 녹색으로 치겠습니다. 요거 제목이라서 녹색으로 한번 쳐봤습니다. 소제목이라서. 자연의 이 곡선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작품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거는 거대한 교회예요.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있는. 자, 그리고 디자인드가 갑자기 PP가 툭 튀어나왔잖아. 근데 얘는 당연히 동사는 아닐 거고, 디자인드니까. 자, 뒤에 보니까 지금 church is 하면 주어 동사가 나온 거 보이지?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가우디까지는 부사자리잖니? 주어 동사 앞에 있으니까. 분사구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사구문이 이게 ing인지 pp인지 구분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designed라고 pp가 나온 이유, 얘를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은 이 문장의 주어가 어디 있는지 봐봐. 이 문장의 주어는 church죠. 그지? 교회가 근데 여러분 디자인 하는 거야, 디자인 되는 거야? 디자인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얘가 수동으로 쓴 거고요. 자, 지금은 제가 해석으로 푼 거고요. 왜냐면은 church, 교회가 디자인 된 거니까. 두 번째, 문법으로도 풀 수 있어. 질문. 자, 누구 물어볼까? 채연아, 디자인은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뭐뭐를 디자인 하다잖아. 그럼 명사가 바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뒤에 명사 바로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어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면 얘들아, 목적어가 강조돼서 앞으로 나간 거거든? 수동태가 된 겁니다. 지금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그럼 수동으로 쓰시면 돼요. pp입니다, pp. 그래서 수동으로 쓴 겁니다.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 이거 분사구문 쓸 때 pp로 나왔잖아. 그럼 앞에 being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 변형될 수 있으니까 잘 봐. 접속사도 생략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접속사도 넣어도 상관없어. 빼도 되고요, 지금처럼. being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자, 분사구문. 그래서 해서 다시 하면, 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디자인 되면서 이 철치는, 자, is one of the most 가장 prominent, 저명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예요. prominent 외워 모르시는 분들은 저명한, 유명한, 눈에 띄는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리고 그 건축물은요, 이러한 놀라운 건축에 대한 이 건설은, 이건 파란색, 이러한 놀라운 건축물. 앞에 있어야죠? 그게 뭐야? 그 철치, 즉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설명이죠. 이 놀라운 건축물에 대한 근데 건설이요, 언제 시작했냐면 1882년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우디가 take over는 떠맡다,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뭐에 대한? 그것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떠맡았어요. 1883년에. 건축이 시작된 건 82년인데 83년에 가우디가 자, 이제 이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believe or not은 그냥 정해져 있는 표현이야. 그 믿거나 말거나 라는 표현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건물은 is still, 여전히 건설 중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전히 건설 중이다. 내용일치 잘 봐. 이 건물은 아직까지 건설 중입니다. 완공이 안 됐어. 자, 어떤 사람들은 love sagrada familia, 이 건물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hate it,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 디자인을 싫어한대. 그러나 nearly, 거의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is fascinated, 자, 매혹이 됩니다. 얘도 수동태입니다. 매혹을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뭐에 의해서? 그 독특한 디자인에 매혹이 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면은 다 여기 가더라고. 신혼여행 갔던 애들도 다 여기 가더라고. 됐죠? 자, 다음 가우디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좀 설명, 건물에 약간 건축에 관련돼서 건축의 역사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가우디가 어떻게 이 디자인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걸 좀 본따서 하게 됐는지, 가우디의 디자인에 관련돼서부터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 그냥 해석만 쭉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해석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오른쪽에다가 흐름을 꼭 정리하십시오. 키워드로 잡아도 상관없고, 크게 내용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단어로 키워드로 잡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잡아두고 흐름을 찾으셔야 돼. 이제 왜냐면 지금 뭐야 이거 교과서 같은 경우는 흐름이 너무 길어요. 그냥 모의고사처럼 짧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흐름 정리가 오히려 얘가 좀 더 쉽진 않아. 순서나 사비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좀 내용을 키워드로 잡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에다 뭔가 간단하게 쓰든 여러분들이 정리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써주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외워져. 가우디는 믿었어요? 대절을 믿었습니다. 모든 건축가들은 should look, 봐야 된다고. 뭐를? 자연을, 영감을 위해서는 자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 그치? 이 사람은 무조건 자연을 봐야 됐어. 자연을 아주 찬양을 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영감을 위해서 자연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는 선호했습니다. curve. 자, 아까 말했죠. 곡선을 선호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미 동사가 한번 나왔는데 또 동사 나오면 안 되지. 여러분, 한 문장의 동사의 개수는 총 몇 개야? 1개입니다. 대신 접수사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동사가 추가되는 거지. found는 여기서 pp로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 풀 때 주어랑 동사 찾는 것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가는 거야. 자, 어쨌든 그는 선호했습니다. curve를 선호했습니다. 그 자연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curve를 선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prefer라는 단어가 얘도 사실 라틴어에서 좀 온 거거든요. 그래서 prefer 아니면 inferior, superior 이렇게 우월한, 열등한, 그리고 prefer 이런 애들은 짝꿍으로 to가 잘 나와요. to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prefer A to B라고 되게 자주 나오거든. prefer 자체가 약간 라틴어에서 와서 그때 이 to는 뒤에 거 B보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to를 뭐뭐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뭐뭐보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다 then을 쓰시는 건 안 돼요. 여기다가 then을 쓰시는 건 안 됩니다. 비교급은 아니에요. 해석 자체가 뭐뭐보다 더 좋다라는 말이어서 비교급 같지만 비교급을 쓰시면 안 되는 놈입니다. 생김새도 ER 붙여서 뭔가 비교급 같은데 비교급 아니야. 그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그런 커브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 A를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뭐보다는 뒤에 있는 게 B죠? 이 곡선의 라인보다는. 근데 이 곡선의 라인은 또 PP입니다. 인위적인 것들에서 발견되는 그런 것에서는. 자, 정연아, 여기 있는 원스가 가리키는 게 뭐야? Oh, no. 안 됩니다. 야,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잖아. 누구 물어보지? 도훈아. 도훈 씨? 원스가 가리키는 게 뭐야, 여기? 오브젝트입니다. 여러분, 문장 구조가 비슷해요, 지금. 봐봐. curve가 A지. PP, found의 in 자연의 물건. 자, 얘가 B지. straight line이 B지. curve랑 얘가 같이 가는 거야. found 같이 가는 거야. in natural 이거랑 in artificial ones야. 그럼 당연히 오브젝트끼리 연결해야지. 그지? 서로 상반되는 개념 이런 거 그런 거 잘 보셔야 돼. 내추럴과 반대입니다. 아까 artificial 제가 얘기했었죠? 인공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공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되는 그 곡선의 라인보다는 뭘 선호했다는 거야? 직선의 라인보다는 곡선의 라인을 좀 더 선호하더라. 자연에서 발견되는. 자, 여기 문장은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으시고요. 문법 조심하십시오. 아까 found도 보라색은 문법이에요, 참고로. found. A를 기점으로 해서 꼭 A와 B를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파란색 체크. this preference. 뭔가 this, these, that, those 이런 거 나오면 파란색으로 쳐. 앞에 나왔을 거야. 왜냐면 앞에 prefer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지? 아까 곡선을 선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호는 즉 곡선에 대한 선호겠죠? 이것은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서 다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포함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 건물을 포함해서 모든 건물에서 다 보여질 수 있었어.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church, 이 교회의 많은 부분들은 incorporate, 다 합쳐졌습니다. 이미지 그리고 형태들을, 자연으로부터의 형태들을 다 합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었던 형태와 이미지들을 다 합쳐버렸대. 이 교회에서는 자연의 이미지 플러스 자연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다 합쳐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에 대한 예시겠죠. 그 church의 spires라고 하는 거는 spires가 뜻이 뭐래? 나선형? 나선형 계단이야? 뭐야? 나선형 계단 맞네. 그죠? 자, 그 church의 나선형 계단들은 are topped. 여러분, topped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핑한다고 하잖아. 그 토핑이 요 녀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핑되었어. 이 church의 나선형 계단들이 뭐로 토핑이 되었냐, 뭐로 이제 올려져 있냐면 sphere, 구로 이렇게 토핑이 되어 있었습니다. That resemble fruit. 근데 뭔가 과일을 닮은 듯한 그 구 있죠? 구로 토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스파이어, 나선형 계단들은. 계단에 뭔가 동글동글한 게 다 위에 붙여져 있었나 봐. 그게 약간 과일을 상징하는. 그리고 there are also 또한 터틀도 있었습니다. 터틀은 이제 거북이죠. carved는 이게 새겨진, 이렇게 깎아진 이란 뜻이야. 뭐로? 돌의 그 기둥의 그 기본 바탕, 베이스 부분 있죠? 밑에 부분. 기둥 보면 아마 바로 이렇게 기둥이 올라온 게 아니라 뭐 살짝 이렇게 있나 봐. 그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래 부분, 여기에 기둥의 그런 베이스 부분의 돌로 새겨져 있었던 거북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엥? 스파이럴 스테어에서 여기 나오는데? 그럼 얘 나선형 계단이 아닌데? 저 뭐였지? 첨탑이구나. 쏘리. 첨탑이었어. 얘는 첨탑입니다. 스파이어는 첨탑이었습니다. 뾰족뾰족한 그 탑들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탑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으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체가 위쪽에 이제 토핑이 되어 있었나 봐. 그리고 이게 약간 과일을 상징한다는 느낌이었고요. 그치? 그리고 또한 터틀도 있었는데 다 거북이가 여기 베이스에 있었던, 거기에 새겨진 채로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나선형 계단도 있었어. 얘도 주어입니다. 터틀도 주어고 얘도 주어야 엔드로 연결된 거죠. 뭐를 닮은? 이거는 이제 바다의 생명체에 대한 그 조개 껍데기들을 닮은 그런 스파이어, 나선형의 계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건축물들은 자연의 이미지와 자연의 형태를 따서 만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으로 한번 칠게요. 자, many parts of church, 요게 바로 예시가 나왔잖아. 예시랑 요거 빈칸 앞에 있는 요거랑 서로 매칭시키려고 노력해. 그냥 해석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 해석하면서 내용을 또 숙지를 하려면 어떤 문장 밑에 예시가 뭐였는지 간단한 키워드로만 잡아두면 되잖아. 그지?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키워드도 잡아놔야 돼. 다음. 자, perhaps 아마도 the most impressive feature, 가장 인상 깊은 특징,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ceiling, 천장이었습니다. 자, 천장 이야기가 나오네. 천장 이야기가 나오네.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래, 얘가. 자, 가우디는 디자인했습니다. 이 기둥들을. 근데 어디 내부에? 그 철치 내부에 있는 기둥들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뭘 하기 위해서야? To resemble trees and branches. branches는 나무 가지죠. 나무와 나무 가지를 닮게 하기 위해서 철치 내부에 있는 기둥들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기둥들이 있었는데, 기둥들이 이게 약간 나무같이 해놓은 건가 봐. 그치? 나무같이 해놓고 그 위에 아마 이렇게 나뭇가지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요것도 약간 지금 자연을 상징해서 쓴 거죠. 가우디는 그 기둥을 디자인을 했어. 철수 내부에. 그리고 그게 마치 나무와 나뭇가지를 닮은. 그래서 방문객들은 근데 어디를 본? look up은 위를 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를 쳐다본 이런 관람객들, 방문객들은 can feel, 느낄 수 있었습니다.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마치 그들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were standing in great forest, 엄청나게 거대한 숲속에서 그들이 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이거는 가정법이긴 합니다. 여기는 가정법 과거 were standing 밑줄 치시고 시제가 과거형으로 나왔잖아.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형 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문법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냥 알아두시고 이상함을 느낄까봐 얘기는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로 올려다본 그런 비지터, 관광객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숲속에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실제로 숲속에 있는 건 아니니까 가정법이죠. 그리고 또 불빛은요. That comes through the small holes all over the ceiling 까지. 뭐를 통해서 오는 빛이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오는 빛이야. All over the ceiling, 천장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그림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 기둥이 나무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순간 여기 천장 정도에는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거야.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 그러면은 여기 빛이 밖에서 햇빛이 비치면 이 구멍들 사이사이로 햇빛이 막 뭔가 이렇게 비추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뭔가 성스러운 장면 같이 그렇지? 빛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실린 전반적으로 조그만 구멍들이 있는 거야. 그 구멍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심지어 뭐도 닮았냐면 빛을 닮았습니다. 어떤 빛을 닮았냐? Beaming through the leaves. 이파리들 사이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빛들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을 닮았습니다. In the forest, 숲속에서. 그죠? 우리 숲속에 이렇게 딱 누우면은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 사이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빛이 왔다 갔다 생겼다가 없었다가 막 하잖아. 반짝반짝 하잖아. 그런 모습을 이제 가우디는 좀 표현하고 싶었나 봐. 그리고 이러한 나무와 같은 칼럼들은 방금 말했던 이 아까 기둥이잖아. 나무를 빗대서 만든 기둥들인데 이런 나무와 같은 이 기둥은 not just 그저 뭐는 아니었어요. 단순히 데코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란색 체크 도우가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는 접속사라서 비록 어멀지라도지만 지금처럼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건 얘는 부사란 거든. 접속사가 아니라. 그때는 그러나예요. however랑 똑같습니다. however이랑 똑같아요. however. 그러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파란색으로 여기는 쳐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 빛이 이렇게 비추는 것 같았다 한 다음에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방금 말했던 이 기둥 나무를 닮은 이 기둥은 그저 데코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데코만을 하기 위해선 아까 위에서는 이제 미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미적인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뭐도 있냐? 실용적인 부분도 조금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inspired 또 나왔다. 또 질문. inspired가 나왔는데 또 PP잖니? 뒤에 가우디, gave 하면서 주어 동사 따로 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사구문이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연서야 inspire 자 뜻이 뭐예요? 이게 영감을 주다거든. 영감을 주다야. 근데 지금 이거 찾을 때 제가 능동 수동 구분할 때 기준이 뭐라고 했어? 아니야 기준을 찾아야 돼. 누가가 중요해. 누가 하냐 되냐가 중요해. 아까도 했었지. 주절의 주어가 저 기준이야. 주절의 주어. 지금 이 녀석이 이 문장의 주어는 가우디잖아. 그지? 가우디가 영감을 준 거야, 영감을 받은 거야? 영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그래서 PP를 쓰셔야 돼요. 그지? 자, 지금은 해석으로 푼 거고, 자, 문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은찬씨? inspire는, 자, 아까 영감을 주다인데,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원래? 자, 영감을 주다. 뭐뭐를 영감을 주답니다. 얘는 목적어 필요해요. 외워야 돼. inspire는 목적어가 필요한 녀석입니다. 뭐뭐에게 영감을 주다야. 그래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목적어가? 뒤에 명사가 바로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입니다. by trees 전면구는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 부사거든요. 그쵸? 선생님 by trees 나왔잖아요. by trees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by trees 전면구는 괄호 치셨어야 돼요. 없는 놈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없기 때문에 pp고 그 다음에 윤지 씨
앞에 inspired 앞에 뭐가 생략된 거라고? 지금 뭘 써도 된다고? being을 써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being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접속사도 마찬가지고. 해석은 뭐뭐 하면서 되면서야. 근데 여기서는 영감을 받으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으면서 가우디는 주었습니다. 자, 뭐에게? 이 칼럼 그 기둥들에게 싱글 베이스 하나의 그런 기둥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둥이냐면 that split off.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쪼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스플릿이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 뭐로 쪼개진? 자, branch. 우리 그 가지인데 우리 near the top 꼭대기 쪽에 또 꼭대기 근처에서는 가지로 이렇게 쪼개진 단 하나의 기둥을 주었습니다. 이게 아까 위에서 제가 잠깐 미리 그려버렸는데 기둥이 있어. 기둥이 있는데 요 기둥이 끝부분 천장 좀 꼭대기쯤에서는 약간 가지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렇죠? 끝에는 가지처럼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둥이 생기거든요. 천장은 위에 이렇게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요. 퍼져나간 상태에서 천장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좀 실용적인 측면도 있어요. 밑에서 얘기하겠죠. 방금 같은 경우는 자, 뭘 허락하냐면 허락하는 오형식이죠. 그들이 support. 여기선 그들이라고 하는 건 나뭇가지들 말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들이 루프 저 꼭대기 뭐라 하죠? 루프 옥상 그 옥상 꼭대기 거기 부분을 지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더 잘.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distributing its weight evenly. 이거 니네 이번 흑백 요리 해보면서 이 단어 애들 많이 알게 됐어. even이 뜻이 뭐야? 이분하게 고기가 익었대. 아니에요. 고르게. even은 고른이란 뜻이야. even은 짝수란 뜻도 있고 고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여기 지나가다 보면 even 치과가 있어. even 치과 뭐야? 이빨 고르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교정을 잘 해주시나 봐. 아무튼 even은 고른이란 뜻이야. 근데 엘바에 붙여서 고르게란 뜻입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고르게 무게를 분산시킴으로써 고르게 무게를 분산시킴으로써 그 실링, 천장을 더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위에 썼지만 또 얘기하면 기둥이 있으면 기둥 위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처럼. 이게 약간 무게 분산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좀 실용적으로도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미적인 것만 얘기한 건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는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연을 모방했다는 거라면 여기서는 실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초점을 맞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용적인 거는 practical 정도. 그래서 자, 뭐 했기 때문에 가우디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superiority of nature form, 자연의 형태에 대한 이 우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우디가 이 자연 형태의 우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was able to design, 그 건물을 디자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 That is both beautiful. 자, 둘 다 나왔죠. 아름답기도 하고 이건 미적인 거기도 하지만 functional, 기능적이기도 한 건물을 만들었다. 마지막에가 핵심입니다. 요거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 아름답고 기능적인. 자, 둘 다 써줘야 돼. 아름답고 기능적인. 네, 아름답다, beautiful을 아름다운인데 aesthetic, 이것도 미적인이야. aesthetic. 피부과나 뭔가 이렇게 뭐 피부 관리 해주시는 분들 거기 막 에스테틱 뭐 이런 거 있어. 뭐 이제 여러분 피부 막 이렇게 막 물광 해주고 막 해주는 거 있잖아. 에스테틱, 미적인. 펑셔널은 기능적이라는 뜻인데 아까 제가 썼던 프랙티컬로 바꿔도 됩니다. 실용적인. 다 같은 말이죠. 이게 핵심이야, 주제야. 그러니까 자연을 그저 아름다운 것만 차용한 게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도 차용을 했다라고 둘 다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파트가 주제를 물어본다면, 알았지?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건 틀리는 거야.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제는 첫 번째 이야기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흰개미 집 가지고 아마 그 에어컨처럼 기능을 하는 이거를 쓸 겁니다. 마실 거 하나 가져올게.
가는 줄 알고 나갔다니까. 그래서 정말 쌤이랑 한번까지 왔었어. 내가 거의 엄마한테 전화해놨다가 엄마한테 말해줘. 내야지. 왜 꼭 치는 거야? 그리고 많이 하고 있었어? 어? 그거 뭐 많이 하고 있었어? 그거 할 거 많았어? 그냥 뭐 프레즈인데 그거 더 중요하다면서 쌤이 가져가려고. 결국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알아요? 저 학원 원장님들끼리 다이어트 4개 있거든.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다이어트. 나 안 되지. 나 말잖아. 다이어트 전문가라니까. 누가 알겠어요? 1등은 저기 프라임 원장님이 1등 하셨고 제일 많이 뺐어. 한 달 동안 4점 몇 킬로? 빼셔서 1등 하셨고 내가 2등이야. 내가 3.6인가 뺐고 저 이정도 원장님, 저 이정도 국어 원장님이 2등. 꼴찌는 3등. 꼴찌는 저기 연세나루 원장님. 꼴찌. 그래서 어제 20만 원치 사주셨습니다. 와.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녀, 알았지? 꼴찌는 역시 선생님이셨다. 초반에 되게 잘 하셨는데 언제 잘못 입이 한번 터지셔가지고 자 덕분에 어제 잘 먹었습니다. 20만 원씩 얻어먹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근데 체지방률이 지금 19%까지 떨어졌거든. 체지방률이 저는 근데 15%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에 여름에 놀러 가기 전까지 만들 거야 얘들아. 23%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쌤이요. 뭔 소리야. 나는 다이어트 전문가야 얘들아. 다이어트 상담하고 싶으면 얘기해. 알았지? 하지마 이씨. 자 보자. 자 벌레로부터 배우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레로부터 배우는 교훈. 자 이스트게이트 센터야. 아까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예시가 이제 끝났고 이제 이스트게이트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발음이 이상하죠? 센터입니다. 센터. 이거 영국식 표기 방법이 이래요. 제가 옛날에 캐나다 살았는데 캐나다는 약간 섞여 있어. 표기법은 영국식으로 하고 발음은 미국식으로 해. 이게 영국식이거든. 거기서 표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캐나다 가면은 이게 약간 길에 표지판에 센트레라고 돼 있는 거야. 아니면은 무슨 센터 이렇게 되는 게 센트레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원래 센트레라고 있나 보다 했더니 센트레라고 읽었더니 걔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래.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거 영국식이에요. 표기 방법은. 여튼 이스트게이트 센터라고 하는 곳은 자 우리 사무실 건물이고요. 그리고 쇼핑몰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복합단지.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거기 막 영화관도 있고 오락시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거 복합시설을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짐바브웨 하레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쇼핑센터 그리고 사무실 건물인 이 이스트게이트 센터입니다. 이번에 분사구문이 진짜 많이 나오네. 얘들아 이거 또 PP가 나왔죠? 근데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 있지. 부사자리지. 지금 물론 분사구문이 지금 계속 다 앞에 있는 거지만 뒤에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뒤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틀렸으니까 아까 또 물어봐야지. 자 빌트야. 자 연서야. 네. 빌트야.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 빌딩인지 빌트인지 어떻게 알아? 분사구문인 건 알았잖아. 빌트인지 빌딩인지는 어떻게 알아?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알아? 주절의 주어가 뭐야? 이시지.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여기서? 건물 이름입니다. 이스트게이트 센터야. 근데 이 센터가 여러분 건물을 만드는 거니 이게 건물이 만드는 거니 만들어지는 거니?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그래서 PP를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자, 윤지야. 네. 빌드는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필요하죠.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뒤에? 안 나와. 안 나왔어. 여러분 전면구는 바로 쳐버려. 부사야. 그치?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그래서 수동이야. 알겠지? 만약 뒤에 명사 있으면은 능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또. 자, 채원아.
built 앞에 이거 pp죠. 앞에 뭐 쓸 수 있다고? being은 나와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지금처럼요. 분사구문이야. 이번엔 계속 분사구문 나오네. 그래서 1996년에 만들어지면서 그 건물은 might not be. 자, 이거 원급 비교네. as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뒤에 거만큼입니다. 앞에 as는 무시하시고요. 짝꿍만 만들어준 거야. as 원급 비교는. 그래서 가끔씩 이거 문법 문제로 나올 때도 있는데 어디가 문법 문제로 나오냐면 요 사이에 껴있는 거. 얘가 지금은 얘가 이거 부사랑 형용사 물어볼 수 있거든. 지금 앞에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야. 그러면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원래 보어가 나와야 돼. 근데 비주얼리는 얘가 보어가 아니고 뒤에는 impressive가 보어, 얘가 형용사거든. 얘 무조건 형용사 나와야 돼. 근데 이 비주얼리는 이 녀석을 꾸며주기 위해서 나온 녀석일 뿐이고, 그래서 impressive 자체가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인상 깊은. 근데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as 원급 비교할 때 그런 방법은 쉬워. 앞에 as 무시하시면 돼요. 그럼 비동사 뒤에 원래 바로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보어가 이미 있으니까 얘도 형용사 쓰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형용사를 써야 돼. 얘 형용사 썼으니까 얘는 부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as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하십시오. 해석할 때도, 문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해석할 때 뒤에 거는 뒤에 거만큼. 그래서 그 건물은 1996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뭐로써 여겨져서 시각적으로 인상 깊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만큼이나? 사그라다 파밀리아만큼 인상 깊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 매력적인, 그러니까 아까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되게 신기하게 생겼단 말이지.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단 말이지. 얘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래.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 좀 색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분사구문이 많이 나와서 한 번만 만들어 볼게. 지금 요거 만들어 볼게. 자, 요거 빌트인 1996년인데 원래 문장으로 바꿔 볼게요. 근데 분사구문 만드는 거 한 번만 할 거야. 잘 들어. 분사구문 만드는 거는 일단은 자, 접속사 있고요.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일단 이렇게 써.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거야. 처음에 여러분 주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 부사절 있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부사절만 건드리셔야 돼. 부사절을 간추리는 게 원래 목적이거든. 분사구문은 요 접속사 주어 동사 너무 기니까 좀 짧게 하는 게 목적이야. 처음에 뭐 하면 돼? 접속사는 뭐 할 수 있어요? 얘는 생략 가능입니다. 생략 가능이라고 하는 건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치?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상관없어. 두 번째, 자, 차근차근 봐. 주어죠. 주어가 이 주어랑 뭐 하면? 같으면 지웁니다. 다르면 남겨야 돼. 같으면 지우고 다르면 남겨야 돼. 세 번째, 여기에 있는 동사를 시제가 맞다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 바꿔주면 됩니다. 자, being은 아까 했었죠? 생략 가능. 생략을 가능하다는 건 생략을 해도 되고 생략을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원래는 이거거든요. 분사구문. 근데 거꾸로도 해봐야 진짜야. 거꾸로 해봐야 진짜야. 해보자. 자, 얘를 지금 원래 분사구문에 있던 거 이제 거꾸로 다시 원래 문장으로 바꿔볼 거거든. 처음에 여러분 접속사 살려야 되잖아. 접속사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만한 녀석인 as 써볼게. as가 되게 많거든요. 뜻이. as 썼어. 접속사 썼어 지금. 자, 도훈아, 여기 빌트 앞에 명사가 있니 없니? 명사 있어 없어? 네, 빌트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여기 앞에? 주어로 넣어야. 그러니까 명사 없지 지금. 네. 없다는 건 같기 때문에 생략된 거야. 그럼 주절에 있는 주어인 it을 다시 살리면 돼. 이거 건물이잖아. 건물 뭐 east, get, center 써도 되고 저 귀찮으니까 it을 쓸 거예요. 주어를 되살리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인데 여러분 동사로 쓸 때 빌트 PP로 돼 있잖아? PP로 돼 있으면 앞에 being을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being을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being이 지금 비동사니까 지금 시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제가 현재야 과거야? 현재네. 그럼 뭐라 쓰면 돼? 아, 과거로 써야겠다. 1996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being을 was로 바꿔주고 아까 being 있죠? 아, being 여기 빼고 그냥 was로 바꿔주고 그지? 그 다음에 built 1999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바꿔보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As it was built in 1996 바꿔볼 줄 알아야 돼.
됐죠? 자, 그럼 채원아, 이걸 또 바꿔보자. 또 바꿔보자. 그러면 이제 됩니다. as 뭐 하라고 처음에? as 생략 가능이야. 해도 돼, 없애도 되고 안 없애도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어? 이 it이랑 뒤에 있는 이 주어랑 같으면 지워야 되지. 같아 달라. 같아. 지워. was랑 자, might. 자, was를 뭐로 바꾸라고 했어? 동사 원형이 ing지. 뭐로 바꿔야 돼? being. 자, 근데 being은 뭐가 가능하다고? 생략 가능. 그래서 being built 써만 써도 되고, 그냥 being 빼고 built만 써도 되고, as를 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치?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돼. 문법은 어떻게 바뀌어 나올지 몰라. 알았지? 계속. 자, 이제 더 이상 이거 분사구문 안 해줄 거야. 복습해. 알았지? 녹화가 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나 그 건물은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뭐에 대한 바이오미미크리 아까 했던 표현이죠. 그치? 생물 그런 모방 기술에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뉴트는 전치사죠. 뭐뭐 때문에. 자, 우리 뜨거운 이 하레레 지역의 기후 때문에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에어컨이죠. 에어컨 시스템은 매우 코스틀리. 여러분 이거 많이 외워야 됩니다. 코스트에다가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싼이야 이거. 비싼이란 뜻이 형용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기후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에어컨은 매우 비싸요. 설치하기에, 운영하기에, 유지하기에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더우니까 맨날 설치 자체도 어렵고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 자, 지금 여기까지가 문제점이었잖아. 유지하기도 어렵고 설치하기도 어려워. 문제점이었다가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아까 말했던 생물 모방 기술이겠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문제점 파란색. 자, 이러한 문제 이런 거 나오면 파란색 치라고 했어. 방금 문제 앞에 얘기서 했잖아.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축가였던 마이크 피어스 씨가 그 사람이 turned to. 자, turned to는 외워. 의존하다야. 그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니까 그 사람만을 보는 거니까 그 사람 의존하다. depend on도 맞고요. 이따가 가다가 저기 게시판에 의존하다 동의어 여러 개 써놨거든요. 확인하고 가세요. 여튼 이 건물의 건축가인 마이크 피어스 씨는요, 뭐를 의존했냐면 터마이트가 흰개미야. 마운드가 집이에요. 흰개미 집을 의존을 했습니다. 대안으로서. 얼터네이티브는 대안이죠. 모르면 안 돼. 대안으로 이제 흰개미 집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터마이트 마운드. 이 흰개미 집은요, 저기서도 흰개미 집에 대한 설명했죠. 아주 큰 스트럭처, 구조물입니다. 자, 빌트는 PP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되면 안 돼. 그리고 이 건축물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니까 PP를 써야 돼. 아까는 부사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까 빌트는 부사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형용사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분사라고 하는 거야. 다른 문법이야. 생긴 건 똑같아도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여튼 특정 흰개미 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그 구조물입니다. 흰개미 집은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believe that 뭐라고 믿었냐면 그 흰개미 집들은 자, stay는 이형식이야. 아까 비동사처럼 자, 시원한 채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지속적인 flow of air, 공기의 흐름 때문에 그래도 시원한 채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중요하대. 그리고 이치 단단, 에브리 단단, 이치 단단, 에브리 단단. 단수명사, 단수동사 써줘야 돼. 이치 단단, 에브리 단단. 각각의 마운드는, 각각의 집은요, has 가지고 있어.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구멍의 네트워크. 그냥 구멍이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집은 서로 구멍이 연결되는데, 자, referred to. 자, 얘는 PP입니다. referred to. 가리키는, 원래 가리키다라는 뜻이야. chimney는 굴뚝으로, 자, 가리켜진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면 이렇게 흰개미 집이 이렇게 생겼나 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거대한 큰 구멍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구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공기가 흐름이 되게 좋다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 자, 이거를 굴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은 거대한 중심의 그런 침리를 갖고 있습니다. 1번이야. 얘를 1번이라고 할게. 그리고 스몰러, 더 작은 외부의 침리들을 갖고 있어요. 외부의 굴뚝들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2번들이죠. 2번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더 작은 그 침리, 외부에 있는 침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침리는 어떤 침리냐면 that are close, 가까운, to the ground, 땅과 가까운 그런 그라운드 침리다. 여기가 땅이란 말이지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운 그런 좀 더 작은 그 굴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작동 원리가 뭘까? 보이겠죠? 자, 열은 여러분, generate가 열이 만드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걸 거야, 분명히. 근데 지금 비동사가 없지? 그렇다는 건 얘는 동사야, 아니야? 동사 아닙니다. 얘 PP야. 아직 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르치셨어야 돼.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generate가 뭐뭐를 만들다라서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명사 안 나온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수동이야. 자, 뭐에 의해서? 매일매일의 그 개미들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이 주어고 rise up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만 잘 체크해도 문법은 괜찮아져요. 지금 히트가 단수인데 그래서 rise에다 s를 붙인 겁니다. 근데 앞에 termites가 복수라고 해서 rise에서 s 빼면 큰일 나. 알겠니? 여튼 흰개미의 매일매일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열은 올라가요. 그치? 아무래도 여기 안에서 애들이 개미들이지만 걔들이 활동하면서 열이 발생된다고. 그치? 그러면서 뭘 통해서? 그 센트럴 침리를 통해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갑니다. 열이 발생한 게 뜨거운 공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 아시다시피 찜질방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막 위에가 덥잖아. 아래는 좀 시원하고. 그런 것처럼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 자, 이렇게 열이 올라갑니다. 상승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 이미 문장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ing가 나온다? 또 체크. 분사구문입니다. 탈출하면서 열이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g를 쓴 거야. 뭘 통해서? The top of the mound. 그 마운드의 그 꼭대기 쪽을 통해서 탈출을 하면서. 그치? 열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탈출을 하는 거야. 지금 위에 뚜껑이 있어갖고 여기로 열이 뜨거운 공기가 탈출을 하는 겁니다. 뜨거운 공기가 이 큰 굴뚝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 더워지니까. 그리고 in the meantime, 그동안에 차가운 공기는 is pulled. 풀이 잡아당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잡아당겨집니다. 어디 쪽을 통해서? pulled in까지구나. pulled in까지가 잡아당겨집니다. 뭘 통해서? 더 작은 침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차가운 공기들이 들어오는 거야. 아까 2번이라고 썼던 저 작은 구멍으로 차가운 공기가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안으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순환하는 거죠. 안에서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외부 공기가 바깥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할 거겠죠. 온도가 유지되니까. 자, 그래서 그게 똑같아요. 자, 이미 문장 끝났지? 주어, 동사 나올 거 다 나왔어. 근데 갑자기 컴마 찍고 ing 나왔잖아? 분사구문이야. 부사 자리는 다 분사구문입니다.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자리에 갑자기 ing, pp가 나오면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키핑 유지시켜주면서 뭐를? 흰개미 집을 자, 어떠한 상태로? 아주 편안한 온도가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주면서 뜨거운 낮 동안에는 그쵸? 어떤 편안한 온도가 되도록 좀 유지시켜 주면서. 또 분사구문이었습니다. 다 ing였어요. 능동. 이번에 분사구문이 많이 나오네. 그치? 분사구문 잘 봐.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한 파란색.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열을 이렇게 좀 순환시켜주면 공기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어. 이렇게 딱 치고 지금까지는 자, 공기의 흐름 때문에 좀 편한 온도가 좀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시원함. 편안한 온도야. 그치? 이런 거였는데 또한이 나왔으니 어쨌든 이거는 그 흰개미집을 가지고 자연 모방 기술에 대한 설명인 건 똑같을 거야. 대신에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지? 흙은 근데 뭐를 둘러싸고 있는 흙이야? Surrounding the mound.
괄호 잘 쳐. surrounding은 뭐뭐를 둘러싸다야. 그치? 지금 얘도 분사구문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도 분사인데, 대신에 얘가 ing 능동인 이유는 첫 번째, 땅이 둘러싸는 거야, 둘러싸여진 거야, 여기서는? 둘러싸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둘러싸는 겁니다. ing니까, 그지? 능동이라서. 자, 근데 surround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이게 둘러싸는 건지, 둘러싸여지는 건지, 그 그림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이게 사실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이 된단 말이야. 얘는 좀 어렵잖아. 얘는 사실 문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surround도 다시 뜻이 뭐라고? 뭐뭐를 둘러싸다야. 그럼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근데 뒤에 바로 명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이게 짝꿍이야, 같이. 묶어주고 괄호를 여기서 닫아주셔야 돼. 그래야 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soil과 absorbe가 동사인데, 자,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인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그 흙집을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 흙은 이렇게 봐셔야죠. 그래서 얘는 ing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흙이 뭘 흡수해요? 열을 흡수합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재질, 이 집의 재질이죠. 개미집에 자, 흙으로 되어 있어, 그치? 이 흙이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위에서는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흙이라는 그 재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 뜨거운 낮 기간 동안에는 열을 흡수하고요. Therefore, 그러므로 the temperature inside of mound, 그 마운드의 안에 있는 이 온도는 doesn't increase, 뭘 증가시키지 못해요. 매우 증가시키진 못합니다. 그 다음에 stay, 아까 몇 형식이라고 했니? 2형식이야. 외워야 돼. 아까 stay도 뒤에서 cool이라는 형용사가 왔었습니다. 얘도 cool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말했지, 보어 자리지만 뒤에 뭐가, 이게 보어가 이미 있으니까 얘는 부사가 되어야 돼. 얘 형용사 또 되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도 온도가 열을 흡수하는 편이기 때문에 낮에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나쁘지 않아요.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는 밤에는, 아까는 낮에 대한 이야기고, 밤에는 그 외부의 온도가 goes down, 내려갈 때, 외부 온도가 내려갈 때, 이제 시원해지겠지, 밖이? 그때는 열이 마침내 방출이 됩니다. release는 방출하답니다. emit도 괜찮아요. 내뿜다, 방출하다. 당연히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열을 흡수하지만 열을 방출합니다. 밤에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순환이 되는 거지. 흙이. 그래서 이 과정은, 방금 앞에 있었던 이 과정은 앞에 있었던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열을 방출하는 그 개미집의 흙이라는 그 성분이죠. 그 과정은 inspire 5형식입니다. 아까 inspire 목적어 필요하다고 했었지? 목적어 나왔어요. 피어스 씨가 디자인하도록 그 혁신적인 기후 컨트롤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고 이제는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요거를 또 마찬가지로 보고 이제 영감을, 피어스 씨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단락이 좀 끝났네. 또 새로운 느낌으로 시작을 해보면, 자, 이스트게이트 센터는 그래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수동태죠? 건설한 게 아니라 건설이 되는 거니까 뭐 없이도 이 전통적인 쿨링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어컨이야. 에어컨 같은 이 전통적인 쿨링 시스템 없이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스테드가 나오면 인스테드 파란색 체크. 재미로 찾아봐. 여러분 인스테드나 rather 같은 애들 있죠. 오히려 차라리 그 대신에 란 놈들은 앞에 부정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에 부정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선생님 부정어가 없는데요. without이 그나마 부정어죠. 이거 없이 라는 뜻인 거죠. 그지? 이것 없이 만들었다. 그 대신에 피어스 씨는 사용했어. 그 건물의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재료라고 한 건 그 개미집의 흙을 좀 보고 만든 것 같아. 근데 어떤 머티리얼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열을
can store,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건물을 만든 거야. 흙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 사람도 그런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었나 보지? 건축 재료가 있었나 보지?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열을 잘 흡수하는. 그리고 바닥과 벽은, 그 건물의 바닥과 벽은 또 열을 잘 흡수해요.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마치 just as like, 마치 뭐처럼 그것이 termite mound의 이 개미집의 흙처럼. 건물에 건물 뭐 재료가 열을 흡수를 잘하는 녀석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닥과 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이 is released, 또 나왔네, 방출되는 겁니다. 수동태죠. 밤에는 방출돼요. 똑같네, 아까 개미집이랑. 그리고 그 벽은 cool down, 식어요. 벽이 식습니다. 열을 이제 뿜고 있다가 내뿜으니까. 자, 그리고 이미 주어동사 다 나왔는데 갑자기 ready라는, 여러분, 형용사가 툭 튀어나왔지. 그죠? 갑자기 형용사 툭 튀어나왔지. 이때는 쉼표가 나왔으면 저는 being, 이 분사구문 의심하면 됩니다. being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ing pp만이 지금 그게 분사구문이 아니야. being도 분사구문이야. being 쓰고 형용사 잘 나오잖아, 보어로.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준비가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할 준비가 된 채로야? To store heat again. 다시 열을 흡수할, 저장할 그런 준비를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됐죠? 방금 위에 있는 요거를 보고, 그치? 이제 차용을 한 겁니다. 그 개미집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재료를 그렇게 열을 흡수 잘하는 애들 가지고 해서 낮엔 흡수하고 밤에는 방출하는 그런 구조 똑같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 길어. 자, 이번에는, 자, 아까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 사람이 흰개미집을 보고 이제 좀 따온 게, 첫 번째는 공기의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흙이라는 재질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좀 차용하고 이제 실제로 자기 건축물에 적용할 때는 뭐부터 나왔냐면, 지금 아까 흙이라는 걸 가지고 그 재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먼저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아까 공기 흐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좀 순서가 조금 살짝 바뀌긴 했는데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흐름으로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고, 얘도 그래서 얼쏘야, 얼쏘. 아까 얼쏘 얘기했었지?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 어떻게끔 실제로 건물에 적용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에서 얼쏘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 말고 얼쏘가 지금 앞에 있는 녀석에 얼쏘가 붙었으면 그 녀석이 뒤로 와야 돼. 이 녀석이 앞에 가야 되고. 건물의 구조는 자, 도와줍니다. keep은 여기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원래 help는 뒤에 to 부정사, 동사 원형 둘 다 잘 나와요. 목적어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건물의 구조물은 또 뭐 하도록 도와주냐면, keep은 오형식이야. 얘도. 그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cool도 여기 형용사 써야 되고요. 여튼, 어쨌든 이런 건물의 구조는 또한, 자, 뭐 하도록 도와줘요? 그 건물이 시원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데 도와줍니다. 이건 아까 그 흰개미 굴뚝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기억나죠? There are opening. 자,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 어디 근처에? 그 건물의 베이스, 그 기반 근처에, 건물의 베이스 근처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outside air, 외부에 있는 공기가 comes into the building, 그 건물 안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방금 앞에서 말했던 그 오프닝. 건물의 아래쪽, 기반 쪽에 구멍들이 뚫렸는데 거기로 차가운 공기들이, 외부의 공기들이 들어오는 거야. 아까 그 스몰러 침니 같은 녀석입니다. 스몰러 침니 같은 녀석.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 공기는 is moved, 이동이 됩니다. 뭘 통해서? building을 통해서. by the system of automatic fan, 자동으로 된 그 선풍기 같은 팬 있죠. 거대한 팬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건물을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순환이 되는데 좀 어느 정도 강제력을 준 거야. 팬 같은 거를 돌려서 같이 좀 순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eventually는 결국이란 뜻입니다. 마침내 그 공기는 뭐와 함께 있는
자, 열과 함께 있는. 근데 어떤 열이야? 여기도 여기도 괄호 잘 치고. 또 만들어지는 열입니다. 분사고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특히 낮 동안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과 함께, 그러니까 아까는 개미들의 열을 좀 순환시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인간들이 쇼핑하거나 막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열과 함께 그 공기가 rise upward, 위쪽으로 상승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는 차가운 공기가 밖에서 들어온다, 작은 침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큰 침리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야. 이것도 순서를 살짝 바꿔놨네. 위쪽으로 올라가요. 뭘 통해서? 빌딩의 내부에 있는 오픈된 공간을 통해서, 이제 큰 그 오픈된 공간을 통해서 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is released, 방출됩니다. rises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입니다. 얘도 주어 동사 좀 멀리 떨어졌으니까 잘 봐. air가 공기가 주어고요. rise가 동사 1, is released가 동사 2번, and로 연결됐죠. 방출이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침리, on the roof, 우리 꼭대기 쪽에 있는 거기에 거대한 침리를 통해서 방출이 됩니다. 됐니?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해서 바깥으로 방출이 돼요. 꼭대기 쪽에서. 됐죠? 어려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가? 얘가 끝이다. 얘까지만 하면 끝일 것 같아요. 자, 해보자. 그 결과. 자, 건물은 has not only. 자, not only A but also입니다. 보라색 체크. 보라색으로 not only but also 표현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 결과 방금 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 건물은 뭘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원한 온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순환이 되는 거니까 공기 자체가. 그리고 좀 더 중요하게도 이스트게이트 센터는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레스가 비교급이거든. 비교급 강조가 앞에 나오는데 보통 뭐가 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even, still, far, a lot. 외워야 돼. even, much, even, still, far, a lot.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입으로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외우기도 하더라고. a lot, even, 여전히 파묻혀. 불러도 됩니다. 그냥 much, even, still, far, a lot으로 외우세요. 자, 얘는 비교급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스트게이트 센터는 사용하는데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뭐보다는, 다른 건물보다는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것은, 자, save, 자, 돈을 절약해주고, 그 다음에 help, 또 나왔다. help는 원래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랑 친하다고 했었지. to를 써도 되고 지금처럼 protect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돈도 절약해주고, 그 다음에 뭘 보호해줘요? 환경도 보호해줘요. 오염으로부터.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거 많이 쓰면 뭐 프레온가스 많이 나온다고, 환경오염에 안 좋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환경오염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없이는 이 inspiration, 영감이죠. inspire가 동사였고 얘가 명사입니다. 영감 없이는 이 피어스 씨가 받았던, 얘들아, 이렇게 명사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만 틱 나오고 지금 목적어 없잖아? 목적격 관계되면서 이게 생략된 거야. 못 간대. 이렇게. 그래서 이 작은 흰개미로부터, 목적어 원래 receive는 뭐뭐를 받던데 뭐뭐를이 없어요. 피어스 씨가 받았던 이 영감이 없었더라면 이것 중 어떠한 것도 would have been possible, 가능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자, 가정법이네요. 보라색으로 체크해보자. without 가정법이네. 밑에다가 이따 쓰겠습니다. 가정법. 밑에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공식은 이따 쓸 거야, 밑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피어스 씨 이야기 끝. 자, 그래서 마무리되는 글입니다. 이제는 뭘 사용한다는 것은, 자, 바이오미미크리라고 하는 거를 건축에서 쓰는 것은
It's just one way. 한 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인간들이 utilize가 이용하답니다. 뭐를 이용하는? lesson, 교훈을, 자연에 대한 교훈을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많은데 건축에서 배우고 있는 이 바이오 미미크리를 사용한다는 건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뭘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We do things. 우리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연의 어떠한 교훈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한 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다 이거 way 뒤에 완전하단 말이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 있단 말이지. 이거는 that은요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니치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how는 서로 싸워서 절교해서 같이 쓰면 안 돼. way랑 how는 같이 못 써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얘도 똑같아. We do thing.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지? 빠진 명사 없지?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in이치는 쓰는 게 가능하지만 in이치입니다. in이치는 쓰는 게 가능하지만 how는 쓰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바이오미미크리라고 하는 거는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동태네요. 뭐 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분야에서? 로봇학 분야에서, 농업 분야에서, 많은 다른 분야에서. 지금 앞에 했던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우리가 지금 건축에서만 쓰는 게 아니야. 지금 건축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농업, 다른 분야, 로봇학 분야에서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mitating 아까 말했죠. 모방하다야. emulate, copy, 그 다음에 뭐 mimic, imitate 다 좋습니다. 자연의 이 개념 생각들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 또 나왔으니까 not only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입니다. B가 더 중요하긴 해요. 자연의 생각을 이렇게 모방한다는 것은 또 help 또 나왔죠. to를 써도 된다고 했어 아까.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연의 행동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 얘는 사역동사네요. make는 우리가 좀 더 자연과 가까움을 느끼게끔 해줄 것입니다. 자연과 좀 더 가까움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are more likely to stop. 뭐 할 가능성이 높아? 이제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stop은요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가 옵니다. 목적어로는요.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답니다. 이때는 사명식이에요. 목적어고요. 뭐 가끔 stop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때는 사명식이 아니라 일형식이고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서 위에서 멈추다.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 이거 위에 거로 고르셔야죠. 그지?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해요? becoming part of it. 그것의 일부. 여기서는 환경의 일부겠죠. 환경의 일부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거 자연을 모방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멈출 것이고 소중하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점차는 우리 환경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끝난 줄 알았지? without 가정법 써야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외워야 돼. 학교에서 했잖아 이거. 자, 근데 이거 우리 다른 데서 하지 않았어? 네. 적었잖아요. 적었어? 적었지? 안 써도 되겠지? 안 써도 되겠지? 그럼 야 얘기는 해봐. 자, 이거 without 대신에 바꿀 수 있는 표현들 뭐 있어? 주어 쓴 다음에 제가 앞에 뒤에 거 써줘요. would, could, might 하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은 가정법 과거고 have pp가 나오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었잖아. 그럼 이거 바꿀 수 있는 표현 뭐뭐 있었어? without 대신 바꿀 수 있는 표현 but for. 아니 보지 말고 얘기해봐. if it 먼저 가정법 과거부터 쓸게. were not for. 살짝 띄어서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죠. had not been for.
그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 if 도치. if랑 if 지운 다음에 바꿔. if 지운 다음에 바꿔. 가능하지? were it not for. 뭐뭐가 없다면. had it not been for. 이거 언제 했지? 이거 그 공문 3일 사과에도 있었어 이거? 그때도 시험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시험 봤었지, 그지? 채원이 기억나? 네. 오케이. 하나 맞았던 느낌. 자, 짝꿍 맞춰주는 거 아시죠? 이거 if it were not for는 가정법 과거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 짝꿍 맞춰주시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ve pp랑 짝꿍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고요. 숙제 1.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동반이어 있지? 동반이어. 1페이지 암기해 오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번에 여러분 제가 시험 보라고 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온 사람만 오고 다 안 온 것 같은데. 누구 안 봤지? 본 사람. 저번에 인경이 저번에 봤고 정윤이 봤나? 정윤이 봤지? 채원이 본 것 같은데 가원이랑 같이 와서 보지 않았어? 은찬이 봤고 안 봤지? 그지? 금요일에 와서 보세요. 금요일날? 알았어. 금요일날 오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거 잠깐만. 니네가 이제 시험 범위가 근데 정해졌잖아 지금. 하나만 더 쓸게. 23년도도 공부해. 여러분 23년도 29번부터 40번까지 대신에 저 몇 번 제외야. 35번 제외 해서 요거 공부해 오십시오. 그지? 공부해 오십시오. 테스트 언제 볼지 몰라요. 갑자기 불시에 볼 거야. 미리 공부해놔.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좋아요. 네, 보세요.